사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애플을 세 개를 합치면은 중국 시가총액보다도 크고요. 한국 GDP가 2,400조인데 엔비디아만 해도 어쨌든 촬영일 기준으로 3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1,370원 정도 곱하면은 이게 거의 4,000조 원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GDP 대비해서는 벌써 1.5배 이상 큰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채북스로 돌아온 최상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AI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사실 책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80페이지 이를 정도로 정말 상당히 두꺼운 책이고요. 저자는 최재붕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현재 성균관대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고,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그리고 코어는 이분은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세요. 기계공학과 이제 학사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쭉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좀 공돌이신데 자연스럽게 인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통섭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학습이 굉장히 많이 되신 좀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외국의 서적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읽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480페이지 되는 걸 좀 다 읽어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단 저의 교육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의 교육관도 약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책이라는 거를 바로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육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AI에 대해서 뭐 챗GPT 시대가 되면서 챗GPT 사용법이나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사용과 관련한 그런 책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런 사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AI 산업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얼개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AI라는 그런 강력한 동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체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으면서 제 교육관이 좀 영향을 받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AI 사피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책 시작은 머리말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요. 본인은 성대 교수님이시고 여러 강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외부 출강을 가시는데, 이런저런 출강을 가면은 소위 잘파 세대라고 해서 MG의 G, 그리고 알파 세대를 묶으면은 G 알파에서 잘파 세대가 되는데요. 이런 잘파 세대들에게 뭐 챗GPT 써봤냐 이런 얘기를 해보면 다 손을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처럼 소위 이제 기성세대가 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 챗GPT 들어봤다, 뭐 잘 알아요 하지만 아는 만큼 잘 쓰거나 실제로 그만큼 잘 알고 있는지에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못 느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2019년에 포노 사피엔스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포노 사피엔스는 핸드폰이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 7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모바일이 마치 내 신체의 일부인 것 같은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를 책으로 쓰셨던 분인데, 그래서 현재의 잘파 세대는 자연스럽게 AI 역시 오장 7부가 아니라 마치 뭐 오장 8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의 원천이나 산업의 원천처럼 금방 받아들였는데, 기성세대들일수록 이론으로만 접하거나 아니면 파편화된 접근법, 저처럼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은 기성세대를 위한 AI의 정말 완성화된 그런 교양책을 이제 완벽한 분량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계공학의 뼛속까지 공돌이인데도 불구하고 AI 기술과 관련한 그런 어려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좀 슬금슬금 읽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제와 관련해서도 산업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어떤 산업 전문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특정 산업이 핫해졌을 때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를 늘 느끼고 있었는데요. 최재문 교수는 본인 책에 과거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아이폰이 전성기일 때는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 2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2000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결국 2000년, 2010년대, 2020년대, 2024년 이런 변화를 시총 변화로 쫙 보여주면서
어떤 기업들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지, 그런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왜 주인공인지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거든요. 사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애플을 세 개를 합치면은 중국 시가총액보다도 크고요. 한국 GDP가 2,400조인데 엔비디아만 해도 어쨌든 촬영일 기준으로 3트릴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1,370원 정도 곱하면은 이게 거의 4,000조 원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GDP 대비해서는 벌써 1.5배 이상 큰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거대한 산업과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그 기술 산업의 원천, 단순히 챗GPT라든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저에 그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의 기업들과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는지를 이 책에서 어째 본인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책으로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책북스를 통해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입지전적인 그런 기업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책에서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정주영의 스토리는 너무 유명해서 이분이 그 5만 분의 1 지도, 그 다음에 뭐 500원짜리 동전 이걸 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 다음 차관을 얻어가지고 중공업 조선소를 짓고 그 다음에 배까지 만들고 세계 1등 조선업이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면은 요즘 대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감동을 많이 받는다고 하거든요. 본인은 성대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고 여러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는 거를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옛날에 막 TV 광고만 봐도 막 울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CEO들이 이런, 물론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미디어라든가 자기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만 하더라도 X를 통해 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커버그가 스레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 스레드가 좀 안 좋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입방으로 싸우다가 그다음 나중에 한번 만나서 이제 한번 UFC 한번 뛰자 이러면서 갑자기 라운드가 엄청 커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한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프닝이거나 아니면 뭐 저래도 돼? 괴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더 홍보가 됐고, 그리고 스레드의 가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X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업 시가총액이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게 마케팅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을 선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소통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아직 우리나라 한국의 유력 기업들의 대표이사들과는 다른 면을 보이는 거는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AI 시대에 왜 이들이 과거에서부터 어떤 훈련과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랬기에 지금 이렇게 다른 면모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커리어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 책은 AI 시대고 좀 기술을 많이 다룰 것 같지만 기술 교육이면서 인문에 대해서 방대한 통섭적인 접근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분은 책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게임을 하면서 좀 커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게임이라는 게 애플 생태계 확대할 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토대로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게임의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을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또 기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서사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작가적인 역량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약간 인문적인 감성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적인 공대생의 감성과 인문적인 감성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만이 좋은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로블록스를 만들면서 어린애들이 계속 이걸 하고 크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은 로블록스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의무 교육 과정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막 책에서 할 정도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저도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고 어렸을 때는 지금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종이 게임을 했는데, 종이 게임 막 인생 게임 같은 걸 본인이 직접 도화지로 그려가지고 게임을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막 놀았거든요. 부루마블이 재미없고 인생 게임이 재미없었기 때문에 직접 개조를 해가지고 막 만들었는데, 결국 그런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걸 우리 와이프한테는 차마 설득을 못했는데, 이 AI 사피엔스라는 책과 함께 여보 우리 애도 이제 게임을 엄청나게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책으로 막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임을 통해 가지고 작가적인 역량이나 코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해, 본인이 몰입하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는 거를 충분히
충분히 제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안의 교육에 나름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 얘기를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피카 코리아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총 생산성이 감소되는 2030년대 이후에 한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다음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극복 방안 중에 하나가 지방에 있는 교육 학력을 높이는 거, 이렇다고 저는 썼거든요. 근데 최지문 교수님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미래에 필요한 교육은 결국 이 삼박자가 갖춰진 그런 형태의 교육이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태제대학교, 그 다음에 외국의 미네르바 스쿨, 그리고 엘리트 오픈 스쿨이라고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또 게임을 가르쳐주는 학교이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또 소개를 하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지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짧아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좀 더 많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확실히 교육 일선에 계신 교육 전문가가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AI와 관련된 교양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교육을 얘기했던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따라했으면 좋을 걸로 뭘 얘기하냐면요, 챗GPT로 대본을 자동으로 한번 쓰고, 그리고 그 대본을 브루로 가지고 간 다음에 브루를 통해서 1분짜리 쇼츠나 릴스를 만들어 보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편집 영상을 다루시는 분들은 브루가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을 한 거를 텍스트 기반으로 편집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통해서 거꾸로 영상 제작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많은 AI들이 있는데, 챗GPT에 있는 달리라든가 미드저니는 뭐 당연한 거고요. 챗GPT도 나중에는 영상까지 만들어줄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미 브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쇼츠나 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텐데, 독자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라고, 해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브루를 처음 듣기 전에는 브루가 뭐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2년 전에 업라이즈라는 회사에 있을 때 거기에 투자한 김단태랑 같이 일하던 때가 있었는데, 김단태는 하루 아침에 FOMC 회의 듣고 나서 자기 텍스트로 얘기한 다음에 그 편집을 영상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수정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냐? 나는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만 알고 있는데 라고 하니까 브루를 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브루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랑 실제로 사용하는 거랑은 다른데요. 현재는 우리 채널에서 이 자막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프리미어에서 최근에 어도비에서 개발해줘가지고 자막을 좀 더 편하게 넣긴 하지만은 아직은 이제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브루 역시 이런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이런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자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이 계산되고 있는지,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가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AI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그 서비스들은 결국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역사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 AI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개인적으로는 그 고 이어령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어령 교수의 어떤 자막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어령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은 어느 순간에는 밀물의 시대였는데 지금은 썰물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느낌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도 생산성 기간에는 밀물의 시대였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피카 코리아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자연스럽게 썰물의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밀물의 시대 때는 누구나 다 뭐 쉽게 취업하고 쉽게 성공하고 월급쟁이 신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미화될 수가 있고, 썰물의 시대는 반대로 내려갈만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게 설명될 수도 있는데, 썰물의 시대라 하더라도 썰물 때는 또 갯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갯벌은 엄청난 창조와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갯벌이 있는 썰물의 시대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 최재문 교수 역시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감흥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한국이 썰물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썰물의 시대에 결국 이렇게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갯벌을 만들면서 무언가를 잉태시킬 에너지를 응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자기의 제언들을 쏟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걸 좀 미리 읽었다면
있었다면은 저도 책을 쓸 때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제 쏟아내셨고요. 특히 그 중에 코어가 이제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읽으면서 뒷부분에서는 약간의 감동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사피엔스란 이름의 제목으로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를 설명한 책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는 교수분이 쓰셨으니까 뭔가 외국에서 번역된 그런 건너온 책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별로인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막상 480페이지 되는 그 엄청난 분량을 읽으면서 한국적인 특수성이랑 상황에 맞게 나름의 솔루션까지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분이 되게 그 석학이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가지고요. 아직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채북스 채널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 순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그 독자들은 좋은 책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사피엔스가 지금 서점에 가면 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들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쫙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반드시 봐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답지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국이 피크아웃하고 내려간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새로운 긍정의 R을 잉태하는 시각으로 한국을 또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 제목을 스포하는 거니까 맨 뒤에 그건 좀 남겨놓겠고요. 읽으시면 아마 맨 마지막에 한국이 왜 AI 시대에 이걸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지, 그거는 맨 뒷부분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 같이 한번 보시고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채북스 AI 사피엔스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